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 이광재라고 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난 대선 전후로 정말 정신없이 바쁘셨죠? 저희가 바쁘지 않고 후보들이 좀 바빴어야 됐는데요. 안타깝게 저희가 좀 바빴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통제하는 거죠. 선거 이후 때, 선거 때 얘기했던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꼼꼼히 기록하고 기억하고 평가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가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잡아내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저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또 국민들의 부담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뭘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물어보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역사가 어떻게 되죠? 2006년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약 한 10년 차 되죠. 다만 한꺼번에 바뀌리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천천히 끈질기게 가면 조금 더 나은 선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계신 거고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게 정책 선거입니다. 이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이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선거는 방법을 경쟁하는 거다. 문제점 해결과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방법들을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대선 토론회를 어떤 정책 그런 경쟁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기 대선이라고 후보들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위급상에서 치러질수록 더 준비된 후보가 나오셔야죠. 그런데 후보들의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에 대한 비방, 또 검증을 빙자한 인격살인적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좀 난무했습니다. 조금 더 안타깝게 보는 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된 후보들이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정책 선거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본의 아니게 선거에서 정책으로 경쟁을 하다가도 불의의 사건, 사고가 나타나거나 또 비방전들이 가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는 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난번 대선보다는 언론들의 노력들, 후보 검증에 대한 노력들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60점이요? 예. 솔직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선물 보따리는 없고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또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를 다시 또 캐묻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은 선물 보따리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할 텐데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고 유권자가 현명하게 선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유권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묻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게 선거 과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종합 질문, 또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등 핵심 문제 10가지, 또 총 공약수는 몇 개가 되고 여기에 따른 대차 대조표, 공약 가계부라고 봐야죠.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이며 어디다 쓸 것인지, 지역 공약은 총 몇 개가 되는지, 총 재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들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떻게 이게 녹아날까 좀 걱정이 되겠지만요. 저희가 자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언론에다 공표하다 보니까 좀 많이 봐달라고 하는 엄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죠. 후보들이 국민들을 봐주셔야지 왜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후보들을 봐줘야 되냐. 말이 거꾸로 됐다.
지금 아침 일찍이 무거운 어깨를 억지로 툭툭 털면서 출근하시는 그런 직장인과 동일한 일을 했어요. 개미처럼 살았고요. 이렇게 개미처럼 살면 내일의 희망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죠. 아마 지금 운동을 할 때도 그 경험들이 많이 여기에 녹아있다라고 봐요. 아버님이 굉장히 좀 재력가라면 재력가일 수 있는 지금 남대문 시장의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저를 낳았죠. 아마 그 상태로 계속 제가 자랐으면 지금 못난 사람, 못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랬다가 2학년 말쯤 사업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요. 그때부터는 도시빈민가를 전전하면서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차곡차곡 쌓여서 대학 다닐 때 분노로 표출되기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못 배운 사람, 덜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배려적인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 각성, 반성이 들 때가 있었어요. 빚은 갚고 가야 되는데 받았던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으로 왔으니까 숙명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때도 매니페스토 선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게 우리가 서로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최소한의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는 제 파트너가 약속한 것은 부동산에 과도한 욕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저는 파트너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아마 저의 굉장히 처절한 반성문이었겠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마 경쟁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홍대에서 래퍼 생활을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가끔 랩 가사를 보면 최소한 저렇게 철없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 가지 저를 비판하는 것. 그래서 제가 고마웠던 건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아들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제 전화번호가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 때는 대통령의 공약 개수가 총 몇 개인지도 서로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 적도 있고요. 다만 이제는 정책 공약집이 서점 등에서 팔리다 보니까 나는 그런 공약 한 적이 없다 했을 때 언론들에서도 또 우리 매니페스토 홍보에서도 그 공약은 공약집 몇 페이지 몇째 줄에 핵심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내가 즉흥적인 얘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고 착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사과를 받아낸 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각 후보별로 100개에서 200개가 좀 넘는 후보도 있었고요. 아마 외국의 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거들은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게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이후에 새롭게 추진할 것을 물어보면 지금처럼 수많은 공약들 아직은 좀 덜 익어서 설익어서 제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다시 주워 담는 이런 행태들은 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조선시대의 왕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약속,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할 봉사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우리와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지난 선거 때는 후보 검증, 공약 검증도 그렇게 꼼꼼히 되지는 않았고요. 선거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을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해서 이 민주적 통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한 일례로 선거 때는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약속이 선거 공약집에는 한 줄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 인수위를 거치면서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 비전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선거 때 얘기와 선거 이후의 얘기가 달랐는지, 이게 어느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비전이 들어왔는지를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 이게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빌미를 줬다고 보는 거고요. 매니페스토 운동도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1경 3천조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고요. 또 1년에 400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정책 공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할까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공약 중에 약 한 80%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애둘러 표현한 부분, 이런 것들은 그냥 백지수표를 주세요. 얼굴만 보고 뽑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토에 굉장히 적합했던 영국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을 믿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편 당이 잘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는 상대편 당, 보수당이 갖고 있는 가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건 노동당이 갖고 있는 가치로 해결이 가장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정부가 해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이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 주시면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는지에 대한 후보들의 자세만 봐도 그 후보의 공약이 괜찮은 공약인지, 아니면 그냥 표만 얻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할 공약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또 이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각각의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합의해 나가는 약속을 좀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 선거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함께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는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학교에다 내야 되는 돈들을 못 갖고 가면 꼭 뒤에다가 세워놓는, 그래서 학교 가기도 싫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등록금을 갖고 왔는데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친구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요.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이런 너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등록금을 내주신 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분 성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분이 성함을 밝히기를 거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고서야 짐작이 됐어요. 굉장히 박봉에 선생님의 월급을 쪼개서 저의 등록금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커서 제가 알게 됐죠. 제가 선생님한테 마지막 드렸던 얘기가 이걸 어떻게 그분한테 갚아드려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지금 너한테 이걸 줬다라고 하면 너가 커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커서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그때
제가 선생님이 주셨던 그 등록금 때문에 아직 살아가는 방향을 그렇게 크게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패한 정치인들의 특징을 보면 말 실수가 아니라 듣는 능력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대부분 큰 실패를 하죠. 경청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공감하고 또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인, 대통령, 관료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듣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인사청문회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인생청문회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또 함께 좋은 세상을 꿈꿨던 친구들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검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